오후 4시 몸속 경고등이 켜집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 혈관, 뇌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곧 공개될 7가지 해결법으로 에너지 추락 타임을 되살리세요. 지금 끝까지 시청해 건강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대는 단순한 하루의 끝자락이 아니라 당신의 생체 리듬이 급격히 바뀌며 신체 기능이 가장 예민해지는 경계선입니다.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세포는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한 피곤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후 4시는 단지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시간대가 장기적으로 당신의 심혈관, 혈압, 심지어 뇌기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세 이상 성인 중 약 68%가 오후 시간대에 두통, 손발 저림, 어지럼증 등의 이상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우리 몸이 생체 리듬을 따라 하강 곡선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들이 오후 3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혈압 상승, 맥박 불규칙,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오후 4시에 경고 신호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몸을 지치게 만들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7가지 핵심 포인트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을 넘어서 당신의 남은 오후 시간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 하나의 행동 변화가 오늘 저녁에 당신을 지키고 내일의 당신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1. 오후 4시 카페인을 찾는 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지치게 만든다. 오후 4시 업무의 피로가 정점에 다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를 찾습니다. 카페인은 분명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 시간대에 섭취하면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심장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부정맥 병력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4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50대 이상 성인의 62%가 밤에 심장 두근거림, 불면, 식은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후 시간대의 에너지 저하는 수면 부족이 아닌 혈당 불균형과 수분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에 카페인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간식 또는 5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 오히려 몸을 더 안정시키고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경기도 수원의 58세 직장인 이도영 씨는 심장이 자주 두근거려 병원을 찾았고 오후 4시에 커피 2잔씩 마시던 습관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그는 따뜻한 보리차와 저염 견과류로 간식을 바꾸었고 2달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집중되는 스마트폰 사용 뇌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마치기 전 잠시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 메신저, 유튜브 등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눈의 피로와 목의 긴장뿐 아니라 뇌의 혈류 순환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이미 혈류 속도가 오전보다 떨어지는 시간으로 이때 디지털 기기 사용까지 겹치면 뇌피로, 판단력 저하, 기분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뇌신경센터에 따르면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디지털 스크린을 1시간 이상 본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거리 응시를 해주는 3분간의 디지털 디톡스 또는 종이책을 잠깐 읽는 루틴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뇌의 혈류를 되살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2세 여성 박인숙 씨는 저녁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겁다며 병원을 찾았지만 정밀검사에서 뇌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지적했고 오후 4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습관을 만든 뒤 훨씬 가볍고 명료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 오후 4시에 무의식적 탄수화물 폭식, 혈당 롤러코스터의 시작. 이 시간대는 배고픔보다는 지루함과 피로감이 식욕으로 착각되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손이 가는 간식은 대게빵, 과자, 떡,
단음료처럼 고탄수화물 식품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음식이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뇌에 혼란을 주고 저녁의 식사 조절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고탄수화물 간식을 자주 먹는 성인은 체중 증가 위험이 2.5배, 혈당 불안정 지표는 3.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간식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예아보카도, 배 등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이 시간대를 무조건 물 마시는 시간으로 지정하여 식욕 착각을 차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67세 남성 김정호 씨는 매일 오후 4시에 단팥빵을 먹는 습관이 있었고 몇 개월 후 공복 혈당이 당뇨 직전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피곤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이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4. 하루의 끝이라는 착각이 운동을 포기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오후 4시 이후에는 이미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신체 활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때 가벼운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면 체내 혈액순환 저하와 대사 저하가 겹쳐 혈압 상승, 다리 부종, 수면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의식적인 움직임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 NIA 자료에 따르면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 30분 이상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혈관계 위험률이 최대 47%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5분 동안 집안에서 계단 오르기, 발뒤꿈치 들기, 의자 스쿼트 같은 소근육 자극만으로도 혈류가 되살아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4세 여성 이명자 씨는 오후 시간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 생각해 소파에만 누워 지냈지만 다리가 붓고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다가 매일 오후 5시에 10분간 방 안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였고 한 달 후 부종이 크게 줄고 수면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야식이 아니라 석식을 망치는 오후 4시의 작은 선택. 많은 중장년층은 오후 4시 무렵에 출출함을 느껴 간단히 간식을 섭취하거나 소량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식사가 실제로는 저녁 식욕을 무디게 만들고 정작 저녁 식사는 늦은 밤 배고픔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식사 루틴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영양학회가 2024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의 칼로리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야식 비율이 평균 38% 더 높고 위식도 역류, 속쓰림 증상 비율도 42%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선 오후 간식은 소화가 빠르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거나 아예 간식 없이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섭취 시 탄수화물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따뜻한 국물, 혹은 채소 스틱 등이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61세 남성 김혜준 씨는 매일 오후 4시 30분쯤 떡과 음료수를 먹고 저녁은 건너뛰다 밤 11시에 라면을 끓였다며 위장 질환과 혈당 급증을 겪었습니다. 이후 그는 오후 4시부터는 물 이외의 섭취를 멈추고 저녁 시간을 앞당기면서 체중, 혈당, 위장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이후 오후 시간대의 감정 억제가 신체 통증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오후 시간대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피로를 감정적 자제로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근육 긴장, 턱 통증,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른 저녁 시간에는 긴장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심리스트레스학회 연구 결과 50대 이상 응답자 중 하루 중 감정적 피로가 가장 심한 시간을 묻자 67%가 오후 4시에서 6시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대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억누르기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5줄만 적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59세 여성 최윤정 씨는 늘 오후 시간대에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려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 이후 감정 해소법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고 매일 오후 5시에 하루의 좋은 일 3가지를 기록하면서 통증과 불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7. 소변 참기는 습관이 아닌 위험 신호다. 바쁜 일과로 인해 오후 시간대 소변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 기능이 둔해지고
요로감염, 과민성 방광,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빈뇨기학회는 최근 발표에서 오후 시간대 소변을 2회 이상 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방광염 발병률이 평균 1.7배, 야간뇨 발생률은 2.3배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요도 길이가 짧고 방광 민감성이 높아 소변 참기로 인한 신체 손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해결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대전 서구의 66세 여성 강말순 씨는 오후에 일하는 요양보호사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소변을 수차례 참다가 요도 염증과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 소변은 절대 참지 말아야 할 생존 신호라고 강조하며 시간을 내어 화장실을 가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 오후 4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신체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 스마트폰의 작은 습관, 가벼운 간식, 억눌린 감정, 소변 참기 같은 평범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며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7가지 문제점은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5분간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날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일.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분명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절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복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 하루단 10분씩만 투자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월요일은 오후 카페인 끊기, 화요일은 간식 대신 견과류, 수요일은 디지털 디톡스 3분, 목요일은 조용한 스트레칭, 금요일은 감사일기 쓰기, 토요일은 집안에서 걷기, 일요일은 몸 상태 점검하기. 이렇게 일주일 루틴을 정해 실천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보셨다면 이제는 선택의 몫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잠깐 멈춰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작은 변화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4시.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후 4시는 그냥 나른하고 집중이 떨어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이 시간대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방어력이 흔들리고 생체 시스템이 느리게 꺼져가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라고. 그저 하루의 끝자락이 아니라 조용히 노화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간의 몸은 하루 24시간을 일정한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 즉 생체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와 부신피즈를 중심으로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체온, 면역, 심박수 등을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5분에서 4시 30분 사이 이 리듬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낮 동안 지속되어 온 각성 상태가 꺼지고 저녁과 밤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모든 기능이 저속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이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몸에겐 급격한 신호 왜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상에서 오후 4시경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경우 면역 기능 저하, 두통, 가슴 답답함, 정서적 무기력감 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이 4.2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졸림이나 집중력 부족이 아닌 에너지 회복 실패 증후군이라고 불릴 만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거주하는 63세의 송모 씨는 매일 오후 4시 10분쯤부터 어깨가 뻐근하고 손이 떨리며 이유 없는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전도 검사를 해본 결과 심박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계속 긴장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 커피, 스마트폰, 스트레스, 감정 억제가 겹치는 이 시간대에 제대로 쉬지 않으면 뇌와 신체는 지금도 경계해야 한다 고 오판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긴장 상태는 밤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며 다음날의 면역력과 정신적 회복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후 4시 무렵부터 혈압이 미세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한심혈관건강연구소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 약 37%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상승한 사례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자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무시해버리기 쉽고 어느 순간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이명 등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몸의 복구력이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관과 연결된 신경계까지 함께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오후 시간대는 특히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둔화되는 구간입니다. 이는 심박수가 안정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화가 난다. 사소한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잔다는 표현은 이 시간대의 생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4시 이후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차분히 꺼져가야 할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수많은 오해와 실수가 누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환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후 4시 이후 몸의 기능 저하를 막고 생체 리듬을 다시 건강한 흐름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단순한 의지보다는 습관과 환경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첫째, 오후 4시는 물 한 잔의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는 물을 잘 마시지만 오후가 되면 차, 커피, 음료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림프 순환이 느려져 두통,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200ml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박수 안정화 속도가 1.8배 더 빠르고 기분 저하 지표도 26%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생체 시계는 다시 회복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빛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햇빛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실내 조명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바꾸고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주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그 결과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서울 용산구의 60세 여성 신미라 씨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지만 오후 4시부터 실내 조명을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활용하며 2주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1.5시간 늘었다고 합니다. 셋째,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자. 오후 4시는 몸도 지치지만 마음의 무게도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억눌린 감정을 계속 방치하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긴장, 위산 과다, 가슴 두근거림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5줄 감정일기입니다. 이날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짧게 분석해보는 것. 이 연습은 뇌의 감정 해석 영역인 편도체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불안 반응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센터는 감정일기를 하루 3분씩만 써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주 만에 평균 18%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오후 4시 이후는 몸을 비워내는 시간으로 인식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후가 되면 배고픔을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탈수, 피로 또는 감정 기복에서 오는 허기입니다. 이때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비움 루틴을 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정리, 천천히 방 안 걷기, 향기 깊은 차 마시기, 음악 듣기 등은 뇌에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야식 충동, 불면, 그리고 저녁 시간의 무기력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루틴을 추가하자. 오후 4시 이후의 작은 변화가 밤의 수면과 다음날의 활력으로 이어지려면 마지막 퍼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적인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몸이 기뻤던 순간, 감정이 편안했던 순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이 작업은 뇌에 나는 충분히 괜찮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 자체로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